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최진경이고요. 8주차 1강 비행 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비행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이 무엇이고 비행 청소년이 어떤 개념 정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학교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이해, 첫 번째로 청소년 비행의 정의입니다. 자, 비행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청소년 비행을 개념 정리하게 비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이란 법률적, 도덕적, 교육적, 사회적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이게 법을 위반한 거고 또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인 기준으로도 또 교육적인 잣대로도 위반한 건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플러스 사회적 규범과 기준을 어긴 위반한 행위를 우리가 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행은 넓은 개념으로 사요. 실정법, 현재 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회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장차 실정법인 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현재 법을 위반한 것과 또 사회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장차 현행 법을 실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비행이라 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은 규범으로부터 일탈되는 모든 행동을 친행하는 것이지만 청소년 비행은 이제 청소년이 저지른 법에 저촉되는 행위, 어, 청소년이 저지른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우리는 범죄 행위라고 하죠. 이거 플러스 가정과 사회에서 말썽을 피우는 행위, 무단 결석, 음주, 약물 남용, 가출 등 강범위한 사회생활 및 법률 준수와 관련된 것들을 네, 유반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비행이라 했을 때 청소년이 저지른 이제 법규에 저촉된 행위는 물론 어, 뭐 무단 결석이라든지 음주, 약물 남용, 가출 등까지 포함하는 것을 청소년 비행이라고 한다. 소년법 제4조에서 청소년 비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범한 소년, 범죄 청소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소년이 있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는 촉법 소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한계を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리는 이제 우범 소년이라 그렇고요. 우범 소년들의 그 성향을 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성향, 경향이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 성향,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우범 소년을 이제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더 앞으로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청소년 비행은 단순히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플러스 범죄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성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휘비행까지도 포함한다. 자, 지휘비행 여러분 잘 아시죠? 성인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 대표적인 지휘비행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은 이렇게 범죄 행동을 한 범죄 행동과 또 지휘비행, 지휘비행을 더해서 좁은 의미에는 이제 범죄 행동을 한 범죄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이라 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지비행까지를 개념에 포함시켜서 우리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청소년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범죄란 것은 이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이게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라 했을 때는 청소년이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청소년 범죄, 뭐 범죄 행동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비행 청소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형법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 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자, 보호 대상 우리 이제 보호 처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처벌 이제 법규를 이제 법령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을 경우도 있고, 이제 보호 대상은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음주, 흡연, 지비형 같은 음주, 흡연, 또 싸움,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성도덕 문랑 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은 했을 때 비행 청소년은 범죄 청소년 플러스 이제 뭐 법규를 어긴 범죄 청소년 플러스 그게 뭐 형법이든 소년법이든 뭐 청소년 관련된 법률을 또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어겼을 경우와 더불어서 청소년이란 연령에서 행해지는 지휘비행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까지도 다 비행 청소년 개념으로 포함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 구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 제4조를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소년법에서 범죄 소년이라고 그렇게 용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냥 의미상으로 구분하기 쉽게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 하고 자,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고 형사 책임을 받을 수가 있고 형법 형사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범죄 소년이라 했을 경우에는 자, 14세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다시 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남자 청소년이든 여자 청소년이든 청소년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자, 14세 미만인 자, 10세 이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이 범죄를 했을 경우, 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까? 왜 그럽니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 책임이 없다는 거. 자,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 촉법 소년 연령을 14세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뭐 악용해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방송이 되고 있죠. 자, 우범 소년을 보겠습니다. 우범 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병이 있는 거, 뭐 성향이 있는 거, 경향이 있는 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정하고 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유해 환경에 자주 접하는 성벽이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우범 소년이라 그러는데 14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여기 이제 우범 소년은 이제 범죄를 하지 않았죠.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뭐 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만약에 우범 소년이 뭐 10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를 했다 그러면 여기 우범 소년 범죄에 안 들어가겠죠. 그냥 범죄 소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범 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우범 소년도 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했다 그러면은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처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4세가 중요한데요. 14세가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이기 때문에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 형사처분도 받고 또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뭐 흉악한 범죄를 했다, 뭐 살인, 뭐 강도, 큰 범죄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흉악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관계를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핵심은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행사 책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행 청소년 문제 유형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하겠습니다. 폭력 행동입니다. 가장 흔한 비행 유형이죠. 자, 폭력을 통해 가지고 뭐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행동들, 또 불량 조직을 형성하여서 집단적으로 폭력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도 있죠. 자, 두 번째, 성범죄 및 성비행입니다. 자, 성범죄 및 성비행에는 성과 관련된 가벼운 언어적인 행위로부터 뭐 성폭력, 강간, 또 강력 범죄까지, 성 관련 강력 범죄까지 해당하는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범죄는 원조 교제, 또래 간의 성폭력,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적 일탈 등을 들을 수가 있으며 그 종류와 강도가 점차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비행 청소년 문제 유형 세 번째 약물 낭용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뭐 술이나 본드, 담배, 한각제, 각성제 등 각종 중독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비행 청소년 비행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자, 네 번째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인데요. 크게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뭐 가출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늦게 귀가를 한다든지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도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그 비공격적인 일탈적인 문제 행동은 청소년들이 문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본인들이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서 일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을 보면은 뭐 청소년기에 호기심과 충동성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지도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호기심과 충동 속에 비롯되는 그런 일탈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건전하게 호기심과 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비행하는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더라.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낮은 자존감이 낮은 자아 존중감이 뭐 범죄로 일탈 행동으로 비행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낮은 또 자기 통제감.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동기에 비하여 자기 통제력이 이제 증가하고 물론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통제력이 어느 정도로 갖춰주고 하지만 이제 사춘기적인 특성 또 청소년기 특성 때문에 충돌 조절에 이제 어려움을 또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질풍노도의 어떤 발달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그런 낮은 자기 통제감 때문에 비행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감정 인식과 표현의 어려움.
자, 자신의 감정은 물론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객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데서 화를 내기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어떤 감정 인식과 표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제한된 인지 능력입니다. 문제 사항과 관련한 여러 단서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자, 문제 사항에 대해서 뭐 가행 지각을 한다든지 별거 아닌데 크게 이제 학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또 폭력이나 비행 이외의 또 다른 건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생성하기 어려워하는 등 다양한 부적응적인 인지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건설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문제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러한 청소년들은 비행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부적절한 대인관계 특성. 비행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으며 자신이 형성한 비행 하위 집단과 그 밖의 집단의 행동 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비행을 일삼는 몰려다니는 그 또래 하위 집단과는 의사소통도 잘 되고 적절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본인들의 어떤 집단을 떠나서 그 밖의 집단, 그 밖의 체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하게 되므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행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일반 친구들이나 교사의 도움 및 지지를 거부하며 자신이 형성한 하위 조직, 하위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의 권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런 부적절한 대인관계 특성이 이 비행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내적 긴장감입니다. 비행 청소년은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 좌절감, 불안, 공포 등 내적 긴장감을 많이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싸움, 가출 등의 미성숙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제 뭐 불안이라든지 또 본인이 느끼는 이제 내적 긴장감을 해소를 하려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내적 긴장감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표출되는 게 이제 비행입니다. 자, 가정적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양육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권위주의적이거나 방임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들은 일탈과 비행을 하기 쉽고요. 부모가 비합리적이고 일관성 없는 규제만을 가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부족한 경우에 비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고 방임적일 경우 청소년들은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부모 양육 태도와 관련된
비행의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 발달에 따른 관계 조정의 실패. 자, 이 내용은 이제 부모 자녀 관계도 뭐 아동기 때, 초등학교 때 관계가 있고, 뭐 중학교 때 관계, 또 고등학교 때 관계, 대학교 때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적절하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조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초등학생 때 했던 것처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통제했을 경우에 이제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발달에 따른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되지 않고 실패했을 경우 청소년들은 일탈과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정 내 불안한 학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주변에서도 쉽게 관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 불안한 학대가 심할 때는 자녀는 당연히 정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위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는 비행이나 일탈을 일삼게 된다는 거죠. 가족 내 위계 질서가 부재할 때 비행이나 일탈을 청소년한테 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부모가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청소년 자녀가 자칫 부모보다 더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어, 이제 가족 내에서도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부모 위에서 가족을 통제하려 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고, 자, 이러한 잘못된 가족 내에서의 그러한 어떤 생활 방식이 밖에 나와서도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부모의 권위를 이제 무력화 시킬 정도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비행이나 이제 일탈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 특히 이제 그 조성 가정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야 이제 손자 손녀하고 사는 경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지중지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제 부모가 안 계심으로 부재함으로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소년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통제하려고 자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서 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버릇 없이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일탈과 비행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빈곤 가정이나 결손 가정, 절대적인 빈곤이든 상대적인 빈곤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른이든 아이든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만이 정상적인 발달과 정상적인 이행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손 가정은 보겠습니다.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뭐 이 용어를 뭐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결손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결손 가정은 뭐 기능적인 결손, 뭐 구조적인 결손,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어, 결손 가정은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안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변하게 되며 그러한 이제 재적응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부모가 이혼하여 재혼을 하게 됐을 때 청소년들은 이제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사도 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 그 스트레스 상황이나 또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탈이나 이제 비행을 한다는 게 이제 비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빈곤 가정이나 결손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학교 여행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생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이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사나 친구로부터 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 경우에는 그 분노를 범죄나 이제 비행으로 해소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비행 청소년은 학교에서 애착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학업 실패입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학업은 공부 잘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이라도 최고의 자존감이죠. 가언이 아닐 정도로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뭐 태권도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을 높게 해주는 요인이 되는데 어, 내가 공부를 못한다, 학업에 실패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학교는 입시 위주로 너무나 힘들게 우리 청소년들을 옥죄매고 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낮거나 학업에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학생들 경우 이런 분노와 자존감을 일탈이나 비행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뭐, 꼭 못한다 해서 비행을 한다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학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나 분노를 유발하여 일탈이나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 연결이 됩니다. 뭐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을 갖다 보면은 학교에서 낙인을 찍히게 되죠. 비행 청소년은 뭐 공부도 못하고 뭐 학교 규칙을 무시하다 보니까 뭐 교사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제 나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낙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낙인은 비행 청소년이 되게끔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 되게끔 하는 아주 없어져야 될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낙인은 물론 뭐 교사들이 함부로 낙인을 찍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교사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학교 규칙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낙인으로 말미암아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요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보면은 높은 경제 성장과 사회 규범이 약화되고 물질주의 가치가 팽배하고 폭력에 대한 허용성, 가인 경쟁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인간적인 가치는 이제 소홀해지고 정말 물질주의가 팽배해지고 높은 경쟁 성장, 가인 경쟁 이런 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크게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런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청소년들은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 이제 비행 행동에는 환경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학교나 집 주변에
우범률이 높은지를 파악하고 뭐 유행 환경이 많은지 또 우범률이 높은지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지역사회 요인은 첫 번째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과 물질주의 가치가 팽배해져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해서 그 불안과 긴장에 압도된 일부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고, 또 우리 학교나 집 주변에 유해 환경이 많아져서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요인까지 청소년 비행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비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는데요. 비행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장차 실정법인 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비행이라 하고,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저지른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는 물론 가정과 사이에서 말썽 피우는 행위, 무단 결석, 음주, 약물 남용, 가출 등 강범위한 사회생활 및 법률 준수와 관련된 것들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행 청소년의 정의 학습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비행 청소년은 지비행과 범죄 행동을 한 청소년을 우리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행 청소년의 개념은 자, 일반적으로 형법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 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하며,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음주 흡연같이 지비행뿐만 아니라 싸움, 유흥업소 출입과 성도덕 문란 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행 청소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년법에서 비행 청소년은 구분,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되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형사처분 내지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을 했지만은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자, 우범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라를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청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청소년들은 연령은 10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데 형법을 위반 안 했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은 우범소년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뒤 유해 환경에서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 대신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전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빨간 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 유형,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비행 유형으로 폭력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범죄 및 성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약물 남용 문제, 술, 본드, 담배, 한각제, 각성제 등 중독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서 이러한
각성 상태라든지 술, 담배를 하는 그런 지휘 비행도 청소년 문제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 도 청소년 문제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서 일탈을 반복하고 있고 호기심과 충동성에서 비롯돼서 비공격적인 일탈 행동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낮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도 낮지만은 자기 통제감이 이제 약하고 충동 조절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또한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어려움, 자신의 감정 물론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비행이라든지 일탈, 문제 행동으로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인식과 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제한된 인지 능력입니다. 문제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가인 지각을 한다는 거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가인 지각하여서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 자, 부적절한 대인 관계도 청소년 비행 원인이 됩니다. 내적 긴장감도 우울감이라 좌절감, 불안, 공포 등도 청소년 비행 원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 권위적이나 반응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기 쉽고요. 자녀 발달에 따른 관계 조정의 실패, 청소년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으로 대해줘야 되고,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 연령에 맞게, 또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연령에 맞게 관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처럼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가정 내의 불안이나 학대 같은 경우도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됩니다. 가족 내의 유계 질서가 부조했을 때 부모가 권위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 부모보다 자녀가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유계 질서가 형성되었을 때 그게 청소년이 비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 빈곤 가정이나 결손 가정도 비행에 취약합니다. 자, 비행의 원인 학교 요인을 보면은요, 학교에 낮은 애착, 학업에 실패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낙인을 찍힐 경우 청소년들은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사회 요인, 물질주의 가치가 팽배하고 가인 경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불안과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이제 비행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집 주변 등 우범률이 높아지면서 유해 환경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은 이제 비행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를 OX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며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 책임이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두 번째, 청소년의 낮은 자기 통제감은 비행을 일으킬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세 번째,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청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한다. O인지 X인지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행문화 첫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요. 또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또 학교 요인, 지역사회 요인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